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뭐 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 제가 그 국회의원 이런 분들 소개 잘 안 하는데, 이분이 한 말이 이 코로나보다 1000배 생기 기후 위기다, 이 이야기가 참 저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을 제가 하나 올린 내용입니다. 또 그린 뉴딜 다음에 이야기되는 부분이 지금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탄소 또 중립이지요. 탄소 중립 역시 우리가 그 친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카본 프리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가장 최근에 또 이야기되는 부분이 이제 ESG 경영이라 해서 기업에서도 단순한 그 매출이나 이익보다는 이런 환경이나 사회 윤리 경영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또 대기업들도 기업 평가에서도 단순히 그 매출이나 이런 규모보다는 이 환경이라든지 ESG 경영 평가를 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관심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좀 발표드릴 부분은 이 환경 부분에 해당되는 세 가지 아이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람으로 달리는 자동차. 우리 지금 전기차가 있지만은 사실은 한 2% 정도 부족한 전기차입니다. 친환경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부분으로 전기차가 돌아가면은 완전한 친환경 차가 되지만은 지금은 또 일부는 화석연료로 생산된 부분이 투입이 되니까 뭐 한 2% 부족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개할 부분이 미세먼지를 잡아먹는 원단. 미세먼지를 줄인다 하면은 대부분 공기청정기나 이런 그 에너지가 들어간 후에 그 에너지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제가 오늘 소개할 부분은 일반 원단입니다. 원단이 미세먼지를 잡아먹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 화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액체입니다. 물은 전기가 가장 잘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하면은 물은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물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재 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먼지라든지 판넬, 분전함 등에 발생하는 먼지 등을 물로 깨끗하게 세척하는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서귀포 여기서 한 2.5km, 3km 정도의 지에서 칼텍 앞에 되어 있는 풍력 발전기입니다. 이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모듈로 생산된 전기를 이렇게 전기차 충전용의 100%는 아닙니다. 지금 일부 투입을 해서 실제 전기차 충전용으로 바람과 햇빛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 4년 전에 설치해서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바람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에너지원이 이런 풍력 발전기입니다. 우리 풍력 발전기 하면은 대형 풍력 메가와트급 1메가, 3메가, 5메가, 지금 8메가, 11메가 엄청난 집채만한 운동장만한 이런 풍력기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소개하는 풍력기는 아주 소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 대행하로만 가고 있습니다. 원전이든 화력이든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다 메가와트급.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태양광 10메가와트 하면 아주 큰 공사다, 아주 대형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10메가 하면은 뭐 아무 감이 안 와요. 적어도 60메가, 100메가, 150메가 이렇게 대행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하는 건 아주 역발상적으로 스몰 is beautiful. 예, 적으면서 아름다우면서 물론 생산성은 가성비는 대행보다는 떨어지지만은 이 소행이 앞으로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풍력 발전기는 여기에 있는 효율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는 소음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는 일부 생각하고 효율, 경제성이 안 나오면은 설치해 놓고도 감사 지적을 받는다든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상당 부분의 그 초기 투자할 때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부분이 효율로 따지다 보니까 자꾸 대행화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안전 부분이 일부 또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풍력기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시설들은 단순 효율 요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조형미가 있고 아름답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행태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국가에 대한 그런 경제성, 경제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요. 아주 저개발 국가 예를 들어서 10,000불 이하 저개발 국가는 효율, 가성비를 따져야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20,000불대 되면은 안전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30,000불 이상 선진국이 되면은 경제성, 안전도 중요하지만은 행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움도 같이 해야 이 신재생 에너지가 더 미래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해드리는 이 풍력 발전기는 아까 이야기한 소음 부분을 이는 풍력 발전기 타입은 소음이 발생되는 소음문이 바로 요 날개 끝에서 소음이 발생됩니다. 날개 끝에서 돌면서 소음을 일으키죠. 그런데 제가 소개하는 이 루프 타입 풍력기라는 것은 이 날개 끝이 없습니다. 날개 끝이 없이 3차원 국면으로 잡고 돌기 때문에 아예 소음이 날 수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예는 최근에 비행기를 보시면은 비행기가 날개 끝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날개가 피어 있으면은 진동이 생기면서 소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 비행기 날개 끝을 다 올려서 연료비도 줄이고 비행기의 진동도 줄인 사례를 근거로 앞에 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풍력 발전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약 20m/s 이상 불면은 대형 풍력이든 소형 풍력이든 다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대형 풍력은 우리가 잘 아는 피치 제어를 해서 바람을 빼는 형태고 소형 풍력은 그 모터를 삼상 전선을 쇼트를 시켜서 못 돌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하는 루프 타입은 20m 이상 풍속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25m, 30m 올라가면은 25m, 10m만 컷아웃 시키고 20m 풍속은 계속 풍력기가 돌아가는 형태의 설계입니다. 그 원리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에어브레이크 또는 그 안에들은 조속기가 회전수에 따라서 펼쳐지면서 감속을 시키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그 네 번째로 말씀드린 조행미입니다. 일반 요는 그 풍력기 모양보다는 이렇게 아주 곡선으로 해서 칼라가 들어가면서 아주 조행미가 있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면서 또 아름다움까지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쭉 설치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제품들은 다 한전하고 교통에 물리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저장 장치에 저장해서 바로 야간에 불을 켜고 갱간 조명을 쏘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는 전기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기술 인증 부분이고요. 여기서 특이할 부분은 여기 국제 녹색 인증이라 해서 앞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탄소세라든지 아마 탄소 국경세가 곧 생길 겁니다. 그때 이 국제 녹색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탄소세가 면제된다든지 해외 국제 수의 계약이 된다든지 이는 조건이 있어 이 제품에 대해서는 국제 녹색 인증까지 취득한 제품입니다. 이 루프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는 제품이 국내에 약 260여 개 설치되어 있고 그 설치된 현장은 주로 이렇게 발전사 건물 앞에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그 건물 홍보용 이런 쪽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원이나 바닷가 제주도니까 제주도 요 추자도 상추자 하추자도 뭐 바닷가 해안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공원 쪽에 설치된 부분이고요. 앞 화면만 보면은 이런 거는 서울의 그 한강 서래섬 입구에 쭉 설치되어서 여기에 그 운동하는 시민들이 아주 그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 원을 가지고 밝힌 길을 걷게 되는 거지요. 예, 쭉 설치 사례들입니다. 이런 거는 학교에도 요거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주에 있는 학교 10곳에 이 풍력 발전기를 한 대씩 설치해서 등하교하면서 학생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가 뭔지 산 교육이 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한국 수력원자력 한수원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교육 홍보와 그리고 요 꼬리 날개에 보면 또 한수원 로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에 학생이 500명만 보더라도 약 5,000명 학생들이 매일 한수원 로고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 공헌 사업을 하면서 회사 이미지도 높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ES 경영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예, 도로에 설치한 사례 등 쭉 이렇게 뭐 200여 개가 되어 있으니 그냥 슬라이드로 돌리겠습니다. 요 하나만 소개드리면은 요런 부분도 태양광 10메가와트 주위에 이렇게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서 신재생 에너지 다운화 에너지원을 다운화에 대한 설명하는 현장이 되겠고요. 이 제품이 해외도 수출이 이제 해외는 약 7개국에 약 70기가 수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람으로 달리는 자동차 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다음 부분은 저희가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최근에 뉴스에서 녹음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 우리나라 미세먼지 PM 2.5가 약 23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19 마이크로그램으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아마 코로나로 생산 설비가 가동이 줄므로써 안에 줄은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8 마이크로그램, 일본만 하더라도 약 12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아주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아주 양호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 그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측정소가 건물 옥상이라든지 심지어 최고 높은 거는 39m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양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뭐 독일을 예를 들면은 바로 사람 높이, 눈 높이에서 미세먼지 측정값이 나오고, 그래서 요 교수님이 이거 표시 자료에 보면은 실제 값하고 한 8배 차이 나는 게 이상 안 나겠느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에 이는 그 측정소가 높기 때문에 실제 우리한테 미치는 부분은 한 8배 이상 차이도 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물론 뭐 공기청정기를 한다든지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인다든지 다양한 그 방법이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미세먼지 흡착 필터, 흡착 필터로 이거는 원단이 먼지를 빨아당기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뒷면에 보시면은 지금 서울 서초구부터 강진구, 제주도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버스 앞에 이렇게 사람만 이렇게 마스크를 찌는 게 아니고,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사람만 마스크 찌는 것이 아니고 차가 마스크를 찌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앞차가 뿜어내는 그 항산화물이라든지 질소산화물, 이는 매연물을 이 마스크가 흡착을 하는 거지요. 아까 그 보여드린 그 원단에서 바로 여기에 마스크 형태로 제작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앞차가 뿜어내는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착 포집해서 나중에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 얼마나 미세먼지가 흡착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차량 외에 도로 중간 펜스라든지 이는 엑스밴이라든지 이는 그 그림이라든지 이쪽에도 다 이 원단을 붙임으로써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거미줄이 고정되어 있는데 나방들이 다 붙는 논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흡착된 미세먼지를 분석해 보면은 실제 1m 제곱미터에 우리 5년생 나무 약 한 100그루의 그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각종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배너라든지.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그 풍력 발전기에도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불도 켜고, 요 밑에 배너 형태로 해서 미세먼지를 흡착을 함으로써 완전 친환경 형태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시험 부분은 한국품질시험원에서 정말 실제 1m 스퀘어에 얼마나 미세먼지를 뽑았는지 요 데이터들은 다 시험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최근 기사에서 소개된 부분입니다. 환경신문에서도 이 흡착 필터에 대해서 무동력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그 공기 청정기는 전기를 투입해서 이렇게 미세먼지를 줄이지만은, 이거는 전기 투입이 없이, 에너지 투입 없이 원단 자체가 공기 대류에 의해서 흡착을 하기 때문에 이는 정말 친환경적이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지금 ESG 경영 차원에서 각 대기업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할 부분은 우리가 그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안전 중에서 물론 안전사고 가면은 뭐 손을 다친다든지 뭐 허리를 다친다든지 뭐 낙하된다든지 이런 사고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또 대형 사고는 화재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소개하는 거는 전기 화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품명은 DS 클리닝입니다. 이 제품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그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재, 최근 쿠팡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 사고의 대부분이 작은 먼지가 이렇게 콘센트에 있는 작은 먼지에서 불씨가 돼서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전기에 물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물은 전기에 절대 접근을 못하게 주의를 하면서 먼지 끼는 거는 조금 대수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물론 이 청소할 방법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그 먼지를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내용이 가장 크지요. 그래서 여기 소개드리는 제품은 바로 이는 전기 판넬. 전기 판넬을 보면은 실제 청소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 판넬에 있는 열어보면은 판넬 안에 열어보면은 이런 형태의 먼지가 꽉 차여 있습니다. 이 먼지가 나중에 큰 화재로 연결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개드리는 이 제품은 물인데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세척을 물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예. 요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바로 물로 배전함을 세척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척하기 전이고 세척 후에 이렇게 됩니다. 요 역시 국제 녹색 인증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포스코에도 지금 납품하고 있고 각종 그 대기업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